여러분 안녕하세요. 건강궁금TV의 닥터 토마스입니다. 지난 제5편에서 우리는 오행의 흐름과 순환에 대해 배웠습니다. 막힌 곳이 병이 된다는 원리를 이해하고 통관 용신으로 막힌 곳을 뚫는 방법을 알아봤죠. 가조, 오행 생태계의 개념도 배웠고요. 오늘 제6편은 정말 흥미로운 내용입니다. 바로 계절과 12운성이에요. 같은 오행 체질이라도 언제 태어났느냐에 따라 표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또한 12운성이라는 에너지 상태를 통해 생애, 주기별 건강 변화를 예측할 수 있어요. 준비되셨나요?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계절이 왜 중요한지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 몸은 자연의 일부입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계절의 기운을 받아요. 봄에 태어난 사람과 겨울에 태어난 사람은 완전히 다른 에너지를 받고 태어나는 거죠. 사주에서 월지가 바로 계절을 나타냅니다. 인묘지는 봄, 사오미는 여름, 신유술은 가을, 해자축은 겨울이에요. 제가 구체적인 사례로 설명드릴게요. 같은 일간인데 계절만 다른 네 사람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 병화 일간이 봄에 태어난 경우입니다. 어떤 분의 사주가 갑인년, 병인월, 병오일, 기해시라고 가정해 봅시다. 일간은 병화, 월지는 인목이에요. 봄에 태어났죠. 봄은 목의 계절입니다. 목생화로 나무가 불을 돕는 구조예요. 병화는 태양 같은 큰 불인데 봄의 나무 기운을 받아서 더욱 활활 타오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체질일까요? 에너지가 넘치고 활동적이며 열정적인 체질이에요. 아침형 인간이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걸 좋아하며 사교적이고 긍정적입니다. 건강 측면에서 보면 간담의 목 기운이 심장의 화 기운을 도와서 혈액 순환이 아주 좋아요. 봄에는 특히 건강하고 활력이 넘칩니다. 하지만 너무 활동적이라 과로하기 쉽고 여름에는 과열되어서 불면증이나 열성 질환에 주의해야 해요. 목생화가 너무 잘 되니까 화가 과잉될 수 있어요. 수를 보충해서 화를 진정시키고 금을 보충해서 목을 제어하는 게 중요합니다. 검은색 음식, 물 많이 마시기, 흰색 음식, 호흡 운동이 도움이 돼요. 두 번째 사례, 병화 일간이 여름에 태어난 경우입니다. 같은 병화 일간인데 월지가 5화라고 가정해 봅시다. 여름에 태어난 거죠. 여름은 화의 계절입니다. 화상과 화, 불 위에 불을 더한 격이에요. 병화가 5화를 만나니까 너무 뜨거운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떤 체질일까요? 열이 엄청 많고 땀을 많이 흘리며 더위를 견디기 힘들어해요. 성격이 급하고 짜증을 잘 내며 불같은 성질이 있습니다. 건강 측면에서 보면 심장이 너무 항진되어서 불면증, 고혈압, 심계항진에 취약해요. 여름에는 특히 힘들어하고 에어컨 없이는 견디기 어려워합니다. 피부가 건조하고 염증이 잘 생기며 입술이 자주 트고 코피가 나기도 해요. 화가 너무 강하니까 수국화로 술을 적극적으로 보충해야 해요. 또한 토생금, 금생수의 순환을 만들어서 화의 기운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차가운 성질의 음식, 수분 충분히 섭취, 냉수욕, 시원한 환경 유지가 필수예요. 세 번째 사례, 병화 일간이 가을에 태어난 경우입니다. 같은 병화 일간인데 월지가 유금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가을에 태어난 거죠. 가을은 금의 계절입니다. 화극금으로 불이 금속을 녹이는 구조인데 가을에 금 기운이 강하니까 병화가 금을 녹이느라 에너지를 많이 소모해요. 이 사람은 어떤 체질일까요? 활동적이지만 쉽게 지치고 열정은 있지만 지속력이 부족해요. 가을에는 특히 피곤하고 우울감을 느낍니다. 건강 측면에서 보면 심장의 화 기운이 폐의 금 기운과 충돌해요. 호흡기가 약하고 감기를 자주 걸리며 피부가 건조하고 면역력이 떨어져요. 가을에는 천식이나 비염 같은 호흡기 질환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화극금이 심하니까 토를 보충해서 화생토, 토생금의 순환을 만들어야 해요. 또한 수생목, 목생화로 화를 보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노란색 음식, 소화기 강화, 따뜻한 성질의 음식,
녹색 채소가 도움이 돼요. 네 번째 사례, 병화 일간이 겨울에 태어난 경우입니다. 같은 병화 일간인데 월지가 자수라고 가정해 봅시다. 겨울에 태어난 거죠. 겨울은 수의 계절입니다. 수극화로 물이 불을 끄는 구조예요. 한겨울에 차가운 수 기운이 병화를 억누르니까 불꽃이 꺼질 듯 말 듯해요. 이 사람은 어떤 체질일까요? 추위를 엄청 많이 타고 손발이 차가우며 활력이 부족해요. 우울감을 자주 느끼고 의욕이 없으며 겨울에는 특히 힘들어합니다. 건강 측면에서 보면 심장 기능이 약하고 혈액 순환이 안 돼요. 냉증, 저혈압, 빈혈, 무기력증에 취약합니다. 손발 저림, 어지럼증, 우울증이 나타날 수 있어요. 수극화가 심하니까 목을 보충해서 수생목, 목생화의 순환을 만들어야 해요. 또한 토를 보충해서 토국수로 술을 제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따뜻한 음식, 붉은색 음식, 햇볕 쐬기, 운동으로 몸 따뜻하게 하기, 녹색 채소가 필수예요. 자, 이렇게 같은 병화 일간인데도 계절에 따라 완전히 다른 체질이 되는 걸 보셨죠? 이게 바로 계절의 힘입니다. 이제 12운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2운성은 일간의 에너지 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사람이 태어나서 성장하고 전성기를 맞고 쇠퇴하고 죽는 과정을 12단계로 나눈 겁니다. 12운성은 장생, 목욕, 관대, 걸록, 제왕, 쇠, 병, 사, 묘, 절, 태, 양 이렇게 12가지예요. 장생은 막 태어난 아기 같은 상태예요. 에너지가 새롭게 생성되고 있어요. 성장 가능성이 크고 회복력이 좋습니다. 건강 측면에서 보면 면역력이 좋고 병에 잘 걸리지 않아요. 목욕은 아기가 목욕하는 상태예요. 순수하지만 외부 환경에 민감해요. 건강 측면에서 보면 깨끗하지만 약해서 감염에 취약할 수 있어요. 관대는 청소년 같은 상태예요. 성장하고 있고 배우는 시기죠. 건강 측면에서 보면 발육이 왕성하고 체력이 늘어나는 시기예요. 걸록은 청년 같은 상태예요. 가장 활동적이고 일을 열심히 하는 시기죠. 건강 측면에서 보면 체력이 최고조에 달하고 활동성이 극대화돼요. 제왕은 전성기예요. 왕처럼 가장 강력한 상태죠. 건강 측면에서 보면 모든 장기 기능이 최고 수준이고 면역력이 최강입니다. 쇠는 쇠퇴하기 시작하는 상태예요. 아직 괜찮지만 조금씩 약해지기 시작해요. 건강 측면에서 보면 회복력이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병은 병든 상태예요. 에너지가 많이 약해졌어요. 건강 측면에서 보면 질병에 취약하고 쉽게 아프며 회복이 느려요. 사는 죽은 상태예요. 에너지가 거의 없어요. 건강 측면에서 보면 매우 약하고 만성질환에 시달릴 수 있어요. 묘는 무덤에 있는 상태예요. 완전히 숨어 있어요. 건강 측면에서 보면 활력이 없고 우울하며 은둔하고 싶어 해요. 절은 끊어진 상태예요. 가장 약한 상태죠. 건강 측면에서 보면 선천적으로 약하고 보호가 필요한 체질이에요. 태는 엄마 뱃속에 있는 상태예요.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는 거죠. 건강 측면에서 보면 잠재력이 있지만 아직 표현되지 않아요. 양은 엄마 뱃속에서 자라는 상태예요. 조금씩 형태가 갖춰지고 있어요. 건강 측면에서 보면 천천히 발육하고 있는 단계예요. 자, 이 12운성을 어떻게 확인할까요? 일간과 월지의 관계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일간이 갑목이고 월지가 해수라면 장생이에요. 갑목은 해수에서 장생하거든요. 이 사람은 회복력이 빠르고 건강한 체질이에요. 일간이 갑목이고 월지가 오화라면 사예요. 갑목은 오화에서 사하거든요. 이 사람은 에너지가 약하고 질병에 취약한 체질이에요. 실제 사례를 들어볼게요. 5번째 사례, 제왕지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어떤 분의 사주가 갑인년, 병인월, 갑인일, 을 묘시라고 가정해봅시다. 일간은 갑목, 월지는 인목이에요. 갑목은 인목에서 제왕이 됩니다. 이 사람은 에너지가 최고조예요.
목의 기운이 왕성해서 간담 기능이 아주 좋고 활동적이고 결단력이 있으며 리더십이 강합니다. 체력이 넘치고 병에 잘 걸리지 않아요. 하지만 너무 강하면 문제가 생겨요. 목극토로 소화기를 억누르고 자신을 과신해서 과로하기 쉬워요. 고혈압, 뇌출혈, 간 질환처럼 과잉으로 인한 질병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은 토를 보충해서 목극토를 완화하고 금을 보충해서 금극목으로 목을 제어하는 게 중요해요. 또한 목생화로 기운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6번째 사례, 절지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같은 갑목일간인데 월지가 유금이라고 가정해봅시다. 갑목은 유금에서 절이 됩니다. 이 사람은 에너지가 최저점이에요. 목의 기운이 가장 약해서 간담 기능이 약하고 우유부단하고 결단력이 없으며 쉽게 지칩니다. 면역력이 약하고 병에 잘 걸려요. 선천적으로 약한 체질이라 어릴 때부터 보호와 관리가 필요해요. 피로, 빈혈, 소화불량, 우울증 같은 허약 증상이 나타나기 쉽습니다. 이런 사람은 술을 보충해서 수생목으로 목을 도와주고 목 자체를 보충하는 게 중요해요. 충분한 휴식, 녹색 채소, 신맛 나는 음식, 스트레스 관리가 필수입니다. 7번째 사례, 생애 주기별 12운성 변화입니다. 12운성은 월지뿐만 아니라 년지, 일지, 시지에서도 볼 수 있어요. 이걸 통해 생애 주기별 건강 변화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년지의 12운성은 어린 시절, 청소년기의 건강을 나타내요. 월지의 12운성은 청년기, 장년기의 건강을 나타내고요. 일지의 12운성은 중년기의 건강을, 시지의 12운성은 노년기의 건강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의 년지가 제왕이면 어릴 때 건강이 아주 좋았어요. 월지가 쇠면 중년에 건강이 약해지기 시작하고요. 일지가 병이면 중년에 질병이 생기고요. 시지가 장생이면 노년에 다시 건강이 회복됩니다. 이렇게 생애 전체의 건강 흐름을 미리 알 수 있으니까 약한 시기에 미리 대비하고 관리할 수 있는 거죠. 8번째 사례, 계절과 12운성을 함께 보기입니다. 계절과 12운성을 함께 보면 더 정확한 체질 분석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병화 일간이 겨울에 태어났는데 12운성이 제왕이라면 어떨까요? 겨울은 수국화로 불리하지만 제왕의 강한 에너지로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어요. 주위를 타긴 하지만 심각하진 않아요. 반대로 병화 일간이 여름에 태어났는데 12운성이 절이라면 어떨까요? 여름은 화상가화로 유리하지만 절의 약한 에너지 때문에 오히려 과열되기 쉬워요. 에너지가 약한데 환경이 뜨거우니까 소진되는 거죠. 이렇게 계절과 12운성을 함께 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9번째 사례, 사계절 건강 달력 만들기입니다. 자신의 사주를 분석했다면 이제 사계절 건강 달력을 만들 수 있어요. 봄에는 어떤 오행이 강해지고 약해지는지, 여름에는 어떤지, 가을과 겨울에는 어떤지 미리 파악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화가 강한 사람은 봄에 목생화로 더 강해지고, 여름에 화상가화로 과열되고, 가을에 화극금으로 소모되고, 겨울에 수국화로 억눌립니다. 그러니까 봄에는 수와 금을 보충하고, 여름에는 수를 적극 보충하고, 가을에는 토를 보충하고, 겨울에는 목과 토를 보충하는 식으로 계절별 건강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봄 건강 계획 목을 제어하고 토를 보충, 새싹 채소 적당히 먹기, 과로 주의, 간 해독. 여름 건강 계획 화를 제어하고 수를 보충, 수분 충분히 섭취, 시원한 환경, 수면 충분히. 가을 건강 계획 금을 보충하고 폐 강화, 흰색 음식 먹기, 호흡 운동, 피부 관리. 겨울 건강 계획 수를 보충하고 신장 강화, 검은색 음식 먹기, 따뜻하게 유지, 충분한 휴식. 이렇게 계절별로 미리 계획을 세워놓으면 질병을 예방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같은 오행 체질이라도 언제 태어났느냐에 따라 표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계절이 체질을 결정해요. 두 번째, 봄은 목,
여름은 화, 가을은 금, 겨울은 수의 계절입니다. 각 계절에 맞는 건강 관리가 필요해요. 세 번째, 12운성은 일간의 에너지 상태를 나타냅니다. 제왕과 걸록은 강하고 절과 산은 약해요. 네 번째, 12운성을 통해 생애 주기별 건강 변화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 청년기, 중년기, 노년기의 건강을 미리 알 수 있어요. 다섯 번째, 계절과 12운성을 함께 보면 더 정확한 체질 분석이 가능합니다. 여섯 번째, 사계절 건강 달력을 만들어서 계절별로 미리 대비하세요. 오늘 여러분이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숙제를 드릴게요. 첫 번째, 자신이 어느 계절에 태어났는지 확인하세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중 어디인가요? 두 번째, 자신의 일간과 월지를 확인해서 12운성을 찾아보세요. 장생, 제왕, 절 등 어느 단계인가요? 세 번째, 년지, 일지, 시지의 12운성도 확인해서 생애 주기별 건강 흐름을 그려보세요. 네 번째, 자신만의 사계절 건강 달력을 만들어 보세요. 각 계절에 어떤 오행을 보충하고 어떤 건강 관리를 할 건가요? 다음 편에서는 신강신약을 판단하고 용신을 찾는 방법을 배울 거예요. 용신은 여러분의 건강 보약이에요. 용신을 알면 평생 건강 지침서를 얻는 것과 같습니다. 신강 체질과 신약 체질의 건강 특성도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다음 편도 시청해주세요. 건강궁금TV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각에서 건강을 바라보는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단순한 의학 정보를 넘어서 삶의 질을 높이고 진정한 웰빙을 추구할 수 있는 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몸과 마음이 조화로운 진정한 건강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